썸네일 주제부터 먼저 가보려고 하는데요. 예상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건 당내 갈등 사안이 되거나 민주당 지지층 분들 혹은 민주당을 꼭 지지하진 않으셔도 대통령만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뜨거운 주제로 자리하는 주제들을 보면 대부분 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공통점. 정청래 대표가 뭐를 언급했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일단 엄청난 또 갈등의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아니 뭐 당대표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의사표현도 할 수 있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재를 차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꺼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가 하면 반대에서는 또 뭐 당에서는 노력 하나 하지 않고 일 잘하고 있는 대통령의 참모를 들쑤셔놔서 이사다를 만들었다라는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슬슬 이제 어떤 바람을 담게 되죠. 현실적인 예측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사견을 강하게 담아서 바람 같은 것들을 담아서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재보궐선거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뭐 물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예상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하정우 수석의 출마를 뭐 그리 바람직하게 보고 있진 않지만 하정우 수석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 나오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일련의 흐름은 나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인터뷰에서도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보고 싶어하는 요 네모 안에서 하정우는 안 나온다고 했다라고 계속 이제 요 주장을 하시지만 제가 지난 몇 주간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다시 뭐 얘기 꺼내는 건데 인터뷰에서 계속 여지를 남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되게 다들 싫어하셨어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하정우 수석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90%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듯이 얘기하고 청와대에 남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여지를 남겨두는 어휘, 문장, 답변들을 남겨놨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욕 먹을 때도 좀 한편으로 억울하긴 한데 제가 하정우 수석을 출마하라고 등 떠밀고 있는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 출마의 흐름대로 갈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욕부터 박으시더라고요. 박영식 닥쳐라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우리끼리 이럴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안은 좀 냉정하게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오늘 결국 이번 주에 사퇴한다 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거론하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썸네일 주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는 아예 그냥 제목을 박아놨습니다. 하정우 부산 북갑, 전은수 아산을 출마 가닥, 이번 주 청와대 사퇴할 듯 요렇게 나와 있죠. 이제 전은수 대변인의 경우에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은수 대변인 본인이 직접 청와대에 남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적도 있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물밑에서 계속
진행 중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진행 중이었느냐? 출마 여부에 대한 타진을 후보 스스로가 예를 들면 하정우 수석이나 전운수 대변인 스스로가 그동안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뭐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겉으로는 뭐 일단은 청와대에 몸담은 인사들이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출마보다는 지금 내가 맡은 바에 충실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하지만 속마음은 일단 출마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또 물밑에서도 이 출마 여부를 당 관계자라든지 그 지역구 관계자로 좀 타진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린다라고 해서 이 두 분이 전은수, 하정우가 출마를 결정했다라는 보도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또 뭐 중앙 일간지들도 여지를 열어놓는 거죠. 가닥이 잡혔고 사퇴할 듯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퇴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 중앙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알파고의 아버지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개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가 한국에 옵니다. 청와대에서 접견을 대통령과 가지게 되는데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이 행사를 끝으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라는 기사까지 오늘 나오게 돼 있어요. 복수의 여권 관계자를 취재한 중앙일보는 하정우 수석은 최근 보궐선거 출마 결심을 굳히고 이재명 대통령과 하사비스 대표의 접견 일정 이후 출마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다. 여권 핵심 인사는 하 수석의 결심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시점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민주당에서 공식 영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국빈 방문에 앞서 순방 이후 주말이 지나면 출마 여부와 관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 수석이 이미 예고한 바 있고,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남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 역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공석이었던 충남 아산을 출마 채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남갑에 나와서 전은수 대변인은 석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청와대에서 얼굴도 알려졌고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쌓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당에서도 젊은 여성 후보 공천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충남 아산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조직이 전은수 대변인을 돕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도 쉬운 지역은 아니지만 강훈식 이어서 지역구 사수가 가능한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은수 대변인의 출마의 길을 열어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열어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역구에 있는 조직들이 이 전은수 대변인을 아마 돕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꽤 높은 지역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 대변인이 이번 주 초 사의를 밝히면 복당 절차를 밟아 공천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다음 달 4일까지, 그러니까 5월 4일이죠. 5월 4일 전에 그만둬야 출마할 수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전은수 대변인은 원래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안기령 부대변인하고 함께 두 명의 부대변인이 있었는데 김남준 대변인이 빠지면서 전은수 부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승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그 승진을 한 것 역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찍이 전은수 부대변인이 재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을 알고 나서 대변인 직함을 달아주고 부대변인 직함으로 선거에 나가는 게 아니라 대변인 직함을 달아주고 승진시켜서 뭐랄까 급을 높여준 측면이 있다. 즉 청와대에서 전은수 대변인의 출마를 위해서 이 승진을 해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일각에선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정우 수석이 만약에 이번 주에 출마를 실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 GPT라고 하수석을 칭하면서 작업이 들어오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언급했던 것도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뭐 저는 대통령의 그 워딩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되 다만 이제 결론이 결국 하정우 수석의 출마로 이어진다고 하면 대통령도 어느 정도 하정우 수석의 출마 의지가 있었다라는 걸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은 한 거죠. 또 이 얘기 했다가 뭐 한 몇 주 전에 욕을 바가지로처럼 쳐먹었는데 대통령의 말에 해석을 붙이지 말라 이제 이런 뭐 이야기들 하시면서 많은 비판을 저한테 하시더군요. 근데 사실 뭐 정치라는 건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성이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많고요. 그 가능성이 낮지만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도 하죠. 시간에 따라서. 하정우 수석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전은수 대변인의 케이스는 그냥 알만한 사람들이면 다 알 정도로 기존의 이 어떤 출마 기회라는 게 손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재보궐선거 때 한번 뛰었다가 다음 총선에 재출마하는 경우가 훨씬 더 당선 가능성이 더 높긴 하죠.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서 배지를 달고 다음 2년 뒤에 총선을 내다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가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뽑혔던 사람이 지역구를 찾아서 들어가는 이번 총선은 어렵죠. 그러니까 즉 예를 들자면 조국혁신당에 있는 비례의원들이 지역구 잡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용해인 의원 같은 사람도 지역구 잡기가 쉽나요? 어렵죠. 비례로 당선됐던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를 잡아서 정면 돌파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양당 기득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참모들이 청와대의 그 경력 한 줄로 당에서 재보궐 공천을 받고 2년 뒤에 총선에 출마하는 거, 이 어떤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그들에겐 중요했을 거란 판단이 전 있어요. 가령 총선 때 청와대의 경력을 한 3년을 갖고 있다가 총선 때 출마하는 것과 지금 기회가 생겨서 재보궐에 출마하고 2년 뒤에 총선으로 바로 이어서 출마하는 것,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출마하는 거는 얘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지금이 나중보다는 더 기회가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현실적인 고려가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뭐 일정 부분 뭐랄까 기존의 통상적인 정치 문법으로 봤을 때는 원론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보도가 중앙일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자의 정치면의 가장 큰 보도는 대부분 다 하정우, 전은수 출마에 대한 부분인데, 예, 아시아경제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예, 중앙일보만 이렇게 보도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경제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몇몇 군소 언론들, 예, 군소 언론들도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개의 언론이라고 따지면 그게 뇌피셜이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여러 언론들이 하정우, 전은수 출마를 보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어디서 주워 들은 여러 언론들이 이걸 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연합뉴스 TV도 5분 전에 또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하정우, 전은수 출마 위해 사퇴 전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쯤이면은 다 결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쯤이면 이런 얘기를 듣고 다 보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상당히 또 열받으실 만한 내용, 나는 이제 대충 그려지지만 일단 이분 이름 등장하면 또 여러분들 또 분노하실 것 같은데, 10분 전에 연합뉴스에서 뜬 기사입니다. 연합뉴스는 정청래 대표가 어제 하정우 수석을 만났다라면서 하정우가 부산 북갑 보선 출마 결심 굳힌 듯, 결국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 이름이 나오죠. 요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뇌피셜이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청와대 출입을 하는 기자가 있는 언론사라고 하면 대부분 하정우, 전은수 동반 출격 가능성을 다 보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언론이 다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부산 북갑 출마 여부를 곧 밝힌다. 그나마 조금 중립 끼워 넣고 경향신문은 제목을 뽑을 것 같고요. 한겨레는 좀 단정적으로 썼습니다. 여기도 단정적이라는 얘기가 이르면 이번 주 부산 북갑 출사표라는 이름을 담았습니다. 다만 이 모든 언론들이 출마 초읽기, 사퇴할 듯, 출마 압박, 사퇴 전망, 결심 굳힌 듯, 사퇴할 듯, 출마 여부 곧 밝힐 듯, 출사표 던질 듯, 이렇게 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청와대 비서실장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이 출마 의지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참모들의 출마를 막지는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 승리라는 것이 더 많은 의석을 민주당이 점하게 되는 것이 결국 대통령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한 3, 4주간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출마 여부가 확정되고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지어지면 나는 이제 이 주제가 막 지겹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 방송 보시는 분들 혹은 시방쇼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욕을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왜 그냥 나도 내가 내 나름대로의 전망을 한 거고 그 전망 내가 여기저기서 들었던 정보를 토대로 종합해서 다른 출연자들하고는 좀 의견이 좀 달랐거든요. 어떤 분들은 출마 절대 안 된다,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전망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얘기를 한마디 했다가 아주 그냥 또 나를 반명으로 몰았어. 반명으로. 네가 임마 이 자식아, 박영식이가 대통령을 위한다는 놈이 하정우를 차출해가지고 부산 북갑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출마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건데 아주 그냥 융단 폭격을 한 3주 동안 맞았어. 근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없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의 어떤 기대, 저의 바람을 담을 수 있죠. 근데 들리는 얘기가 그게 아니었던 걸 어떡해요. 아휴. 그래서 너무 제가 어제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또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시려면 더 많은 의석을 민주당이 점해야 하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는 대통령도 동의하시는 명제일 겁니다. 그래서 하정우 수석이든 전운수 대변인이든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존중하고 저는 응원할 생각입니다. 요 보도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또 도배될 거고 아마 아침과 오후를 이르기까지 어쨌든 오늘은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미스 하사비스 이 창업자를 미팅하는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이 결국에는 이 행사까지는 본인의 일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일 정도나 이번 주에 결국에는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결론이 나게 되면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사이에 앞에 1번 주제, 메인 뉴스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이에 벌써 1900분 정도가 들어와 주셨네요. 좋아요 혹시 안 눌러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직 좋아요가 1000개도 안 됐네요. 1900분 정도가 봐주시는데 좋아요 수가 1000개도 안 됐다는 거. 이제 그거 여러분들 좀 챙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아요. 좋아요? 유상우 통신원께서 부산에 있는 유상우 특파원께서 부산 북구 만덕에 빌라 전세 알아보고 있다고 소문이 펄펄 난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한번 우리 유상우 특파원께서 부산 주변 민심 분위기, 공인중개사 피셜 이런 내용도 전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맞아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부산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특파원분들이 부산에서 하정우 씨가 집을 알아보고 있대요. 이제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었는데 아마도 괜히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괜히 나겠습니까? 우리 알라스카님, 알라스카님께서는 하정우 전운수 출마에 대해 안 나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희망과 여러 정황을 본이 나가겠다라는 예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희망과 예측은 달라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또 주셨고, 메가톤님, 제가 사는 곳은 내란당 밭이었는데 요즘은 파란색이 월등히 많아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말씀. 부산 밍아이님, 요즘 매출이 많이 줄어서 좀에 답답한데 정치 이슈가 저를 더 답답하게 하네요. 일일 영식 오신 분들 일일이 인사 못 드려 죄송하고요. 모두 코하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 또 화이팅을 외쳐주셨고요. 우리 포켓몬 마스터님이 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로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전망을 여러분들께 드려볼게요. 짜증나는 보도인데 자,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의 ARS 조사인데 ARS 조사는 저는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는 봅니다만은 그래도 추세를 좀 보죠. 추세. 자, 부산 북갑 여론조사에서 하정우 수석이 35.5%가 나왔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28.5%, 박민식 26% 나왔습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상 3자 대결,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수석과 한동훈 전 대표 5차 범위 내의 박빙이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4일과 25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틀간 부산 북구갑, 여기는 이제 전국 단위가 아니고요. 부산 북구갑입니다. 부산 북구갑.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만약 6월 북갑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다음 세 인물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전체 응답자의 35.5%가 민주당에
하정우 수석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무소속 한동훈 대표가 28.5, 26%는 국민의힘 박민식 전 장관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보수층 응답 800명 조사기 때문에 800명의 샘플입니다. 샘플이 적어요. 박 전 장관 42.2%, 한 전 대표 38.4%, 하수석이 14.1%이고요. 국민의힘 후보층에서는 박 전 장관이 60%, 한 전 대표가 32.9%, 하수석이 2%, 박 전 장관이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물어보지 않아도 진보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하수석이 훨씬 더 높겠죠. 그거 따로 전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 밍아이님 말씀처럼 하정우 출마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을 승리해서 국회로 귀환하게 되는 걸 바라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니 제가 부산 북갑을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남아있습니까? 저는 배지 달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비대위원장도 했고 당대표까지 했는데 국회의원이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이제 한동훈의 그 국회 입성 저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얘기인즉슨 하정우 수석이 기왕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 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대목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나요? 35%라는 지지율이 지난주에 나왔던 지지율보다는 소폭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보수 매체에서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3자 구도로 돌린 게 있는데 그때 하정우 수석이 31%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디어 토마토에서 ARS 조사를 했죠. ARS 조사를 통해서 800명 정도의 샘플을 통해 물어본 건데 그래도 1등을 달리고 있다라는 건 천만다행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라고 보고요. 어떤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하정우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분이 필요하죠. 다른 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분 아니에요. 왼쪽 분 얘기한 거예요. 왼쪽 분입니다. 전재수 후보가 하정우 수석의 손을 잡고 구포시장 한 바퀴 돌아야 되겠죠. 런닝메이트가 되는 겁니다.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뽑히는 과정에 하정우 수석이 세트가 되는 거죠. 전재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려면,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전재수, 우리 재수가 부산시장이 되는데, 그래도 그럼 부산 북갑은 전재수의 안방인데 한동훈이에게 넘겨줘도 되겠나? 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서 길잡이는 아마도 전재수 부산시장이 하정우 수석의 손을 잡고 특히 부산 북갑의 여러 차례 지원 유세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같이 런닝메이트로 뛰면 하정우 수석의 지지도가 적어도 40%는 나올 거거든요. 40. 3자 구도에서 40은 꽤 커요. 그래서 제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 수치에서 전재수 후보가 함께 러닝메이트로 지원 유세를 해준다라는 어떤 여러분들 상상만 해주시면 부산시장으로 전재수를 찍으려는 유권자들 중에 부산 북갑 유권자들 대다수는 그래도 우리 재수가 하는 일인데 우리 재수 부산시장 만들었으면 그래도 하정우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쪽 부산 민심 중에 북갑 민심이 특히 보수층이 결집한다고 해서 민주 진보층이 그렇다고 해서 모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민주 진보층도 그럼 당연히 결집을 하게 되고요. 전재수 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찍는 사람들은 부산 북갑에서 하정우 수석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유세 과정에서도 우리 하정우 수석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 만들어 주셔야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고 부산시정도 성공한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재수 후보께서 많이 또 이제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목소리 내주셔야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선거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